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먼저 그 깍지 잡는다고 그 껍질 벗긴 거 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기계 유제로 다시 한번 방제하려고 오늘 기계 유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계 유제가 뭐예요? 기계 유제는 이제 유기농 포장에 쓸 수 있게 등록이 된 그 기름이고요. 깍지 알이나 이제 벌레 알들이 이게 바닥에 그 총을 쏴서 떨어뜨렸을 때 흩어져 있는 거를 이 기계 유제를 살포해서 벌레 표면이나 알들에 이렇게 맞게 묻히면 이 기름이 이제 호흡을 못하게 해서 벌레 알들이나 벌레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계입니다. 혹시 밑에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기계 유제랑 다른 예, 요거는 이제 약인가요? 네. 기계 유제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유기농업자재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바닥에 알들이나 벌레 유충들을 잡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이제 요 다음에 칠 것들이 이제 요 보로드액하고 잘들어총이라고 하는 건데, 보로드액은 이제 종합 그 살균제, 그리고 얘는 이제 살충제인데, 지금 이제 눈이 볼록볼록하게 미를 때쯤 석회보로드액과 요 잘들어총을 섞어 가지고, 기계 유제는 이제 바닥에 친다 하면은 얘들은 껍질간 나무 줄기와 눈 위주로 이렇게 쳐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18리터인데 제가 물을 어제 받아놨어요. 약을 치려고. 그래서 요 500리터의 한 통에 요 18리터 하나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요 와서 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일 거예요. 하얗게. 이제 이거를 다 푼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기름이잖아요. 네. 근데 물은 어제 받아놨다고 해도 20도를 넘지 않아요. 이 기름이 잘 물하고 섞이질 않거든. 그럼 요거를 우리는 이제 교반기에 요 앞에 이런 망과 쏠 수 있는 그 총이 3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분무기를 틀으면 여기로 아주 센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압으로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계를 한번 틀어볼게요. 기계 유제는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포도 줄기는 껍질이 굉장히 그 연해서 기계 유제를 치면은 껍질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나무에 치면 안 되고, 얘는 오로지 바닥에만 치는 용도로, 그리고 절대 다른 약재랑 섞어서 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기계는 이게 압이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압이 꽉 차 있는 상태로는 이 교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을 치는 호스를 하나 갖다가 이 기계 압력을 빼주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죠. 지금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서 고압으로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물과 기름을. 기계 유제 탈 때 물 온도는 뭐 중요한 뭐 온도가 있습니까, 따로? 아무래도 기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바로 받아서 사용하면, 지하수는 보통 한 14도 정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을 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한 500리터를 받아놓고 햇빛을 받으면 뭐 한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 기름이 훨씬 더 잘 섞이죠.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할 때, 기름때 할 때 뜨거운 물로 설거지 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면 이렇게 투명한 우유빛이 되거든요. 그럼 요때 이제 방제를 해도 된다, 이게 신호예요. 그러면 한번 방제를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노즐은 이게 아주 미세하게 나가는 노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안개처럼 나가는데, 포도나무에도 치고 바닥에다 치는 용도로 다 쓸 수 있는데, 바닥에다 칠 때는 이렇게 그 풀들이나 바닥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치는 용도로 쓰고,
나중에 우리 요 석회브로덕하고 약재를 섞어서 나무에 칠 때는 이거를 이게 줄기라고 보면 이렇게 줄기에다 바짝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m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쳐가지고 저 위에 안개처럼 나가는 것들이 잎에 달라붙게, 나무에 달라붙게 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깝게 하면은 입자가 굵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안개식으로 분무해서 맞춰서 방제를 해야지만이 방제 효과가 좋아요. 자, 그럼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밭은 작년 가을에 보로도액과 방제를 하고 처음 이제 약주를 쓰는 건데요. 작년에 이 약줄 안에 작년에 쓴 약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바로 이렇게 노즐에 끼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약줄에 있는 거를 다 빼내야 돼요. 여기 작년에 쓴 보로도액 파란색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아까 기계유제를 탔을 때 우유빛깔이 났잖아요. 그럼 우유빛깔 나올 때까지 얘를 빼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유빛깔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잠그고 요때 약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나무를 뺀 나머지 바닥에 전체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풀에도 벌레들이 살 수 있으니까 흠뻑 쳐가지고 완전히 잎 앞뒷면을 도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500m 정도면은 몇 평 정도 칠 수 있나요? 500리터를 타면은 한 1000평 정도? 이게 뿌리는 시기는 껍질 벗기고 그 다음 날이 제일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껍질을 벗기면 그 고압 세척기에 의해서 그 껍질 조각이나 알들이 이렇게 온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퍼졌을 때 바로 그 다음날 기계제를 타가지고 전부 이렇게 도포를 하는데 포도나무에만 안 주면 돼요. 포도나무에만. 얘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포도에다가 도포를 해버리면 포도나무 껍질이 말라서 이렇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주지 않고 포도나무 이외에 모든 곳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세척기에서 떨어진 알들이나 그 벌레 유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도포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방제를 하는 방법이 이 기계유제 살포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치면은 내가 이 기계유제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이렇게 치면은 내가 약도 안 먹고 꼼꼼하게 칠 수 있죠. 방금 나무에도 조금 밑동에 묻었는데 이 정도 묻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살짝 묻는 건 상관없어요. 혹시 뭐 더 주의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의할 내용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친다. 이렇게. 이 기둥도 치고 꼼꼼하게 쳐가지고 기계유제를 전반적으로 토양을 코팅하듯이 풀들을 코팅하듯이 온전히 도포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칠 때는 이렇게 노즐을 방향을 바꿔 가지고 얘도 이렇게 바꿔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안 묻게 이렇게 해서 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겨우내 이 풀에 같이 살고 있던 뭐 쌍전매미충, 뭐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은 이 기계유제를 침으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 방제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한 2주 있다가 한 번만 더 쳐주면 바닥에서 기생하는 벌레나 그런 해충들을 거의 방제할 수 있어요. 유기농업에서는 일단 벌레가 병이든지 충이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밀도가 꽤 높아진 단계로 보고 방제를 하는데 유기농업 자재가 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트기 전에 껍질을 바로 깠을 때 바닥에 이렇게 뿌려서 알이나 유충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나무 껍질을 까고 나서
다음날 한 번, 그리고 한 2주 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정도 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2번 정도 기계유지를 쳐주면 이 풀이나 토양에서 올라오는 해충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무 껍질을 안 벗긴 해에는 굳이 이걸 칠 필요가 없을까요? 나무 껍질을 안 벗기는 해는 뭐 깍지나 기타 해충들이 멀리 퍼지지 않아서 밀도만 뭐 많지 않다면 굳이 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풀을 키울 때는 풀에 이제 기생하는 진딧물, 응애, 쌍전매미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용도로는 사용하면 좋겠습니다.